해가 갈수록 저희 창고와 전시장에 건설사나 도매거래처 사장님들이 아닌 일반 소비자들의 방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욕실을 셀프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인데 도급이든 직영이든 공사 방식을 떠나서 최소한 자재만큼은 본인이 원하는 퀄리티와 가격, 디자인의 제품들로 선정하고 직접 납품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좋은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 시공자를 섭외하는 것만큼이나 결과물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이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막상 전시장에 나온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사 예산부터 구매해야 될 자재, 물량, 공사 방법, 공사 스케줄, 시공자 섭외 등에 이르기까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정말 막막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영 공사를 하려면 본인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온갖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쪽 세계가 워낙 경험 없이는 지식을 쌓기 어려운 분야라 더 그럴 겁니다. 마침 저희 부모님 댁에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저도 공사를 준비하다가 욕실 리모델링 계획 중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을 담아서 정리해봤습니다. 해당 현장은 약 25년 된 40평대 아파트고 공사 범위는 샤시, 욕실, 주방, 타일, 도어, 도배, 마루, 그리고 조명까지 모두 바꾸는 전체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심미적 또는 기능적 특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의 공사가 아닌 적절히 균형 잡힌 가성비 위주의 공사로 계획을 했고 이번 컨텐츠에서는 다른 공정들을 제외한 욕실 리모델링에 보다 집중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예산 책정과 공사 일정 수립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공사 방식의 설정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크게 직영 공사와 도급 공사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직영 공사는 실거주자가 직접 자재를 선정하고 시공자를 따로 섭외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걸 위임하는 도급 공사에 비해서는 비용이 적게 들지 몰라도 공사 대금도 각 공정별로 직접 결제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본인이 모두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학습이 된 상태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생각처럼 좋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변수를 예상하지 못해 어떤 공정이 뒤로 밀리게 되면 연쇄적으로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 온전히 공사에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인 분들에게만 추천하고 공정이 복잡한 전체 리모델링 공사보다는 욕실만, 바닥만, 주방만 또는 도배만 하는 부분 공사에 보다 적합합니다. 디자인, 공사 신고, 공정별 시공자 섭외, 공정별 자재 구매, 현장 감리 등을 직접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공사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고 공사 완성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믿을만한 시공자 섭외가 어렵다면 자재를 구매한 업체로부터 소개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급 공사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의 모든 것을 위임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측, 디자인, 시공, 관리, AS까지 모두 인테리어 업체에서 진행합니다. 비용은 자재비, 인건비, AS, 공과 잡비, 업체 이윤까지 포함되며 업체마다 가격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좋은 시공자 섭외를 하기 어려운 상황 또는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감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도급 공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수고해야 할 부분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업체에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그리 부당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금 지급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불하게 되며 공사 진행이 순조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업체의 영업 성향과 공사 경험, 노하우, 그리고 양심 등에 따라서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와 만족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영 공사나 도급 공사 말고도 공사 전반에 걸친 모든 공정을 본인이 직접 다 하는 셀프 리모델링 공사도 있습니다. 이 공사 방법은 디자인부터 자재 구매, 시공까지 본인이 직접 다 하기 때문에 공사 비용을 가장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설픈 신념으로 이를 망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창고 전시장에 방문하는 개인 고객들 중 아주 드물게 거실 플리싱 타일 시공 등을 직접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모든 공정이 그렇듯 전문가들이 하는 것만 보면 매우 간단하고 쉬워 보일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을 쌓아온 전문 기술자들의 손놀림만 보고 쉬워 보인다고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타일의 경우 시공 경험이 전무하거나 배우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제 말 믿으세요.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리모델링이라면 도급 공사를, 부분 리모델링이라면 직용 공사를 추천하고 셀프 리모델링 공사는 하자가 나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번 저희 부모님 댁 리모델링 공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체 리모델링 공사로 제가 모든 공정을 일일이 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인 만큼 인테리어 업체의 모든 것을 위임한 도급 공사의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이 25년이 넘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욕실 공사는 올 철거 방수 작업 후 떠붙임 타일 시공으로 지정을 했고, 그만큼 공사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다른 공정들보다는 욕실 공사 전문성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됐습니다. 저는 직업상 주변에 좋은 거래처들도 많이 알고 있고, 시공 퀄리티에 대해서 확실히 보증된 시공팀들과 일종의 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매우 수월했지만, 셀프 리모델링이나 직영 공사를 위해 저희 창고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개인 고객들은 바로 이 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거나 시공팀 선정 시 단 몇 분의 상담과 포트폴리오만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전부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바를 구체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성과 공사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단순히 업체가 일을 하기 쉽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본인이 좋은 업체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준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변에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친 지인의 소개 또는 전문 자재 유통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오랜 협력업체나 시공팀을 소개받는 방법이 어떤 의미로는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욕실 공사를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보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 물론 도급 공사를 준비 중인 분들 또한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욕실 공사는 보통 철거, 타일 시공, 기구 세팅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되고, 각 공정별로 시공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직영 공사 시에는 그에 맞는 시공 전문가들을 따로따로 섭외하는 것이 가장 정석입니다만, 요즘에는 편의를 위해 철거부터 기구 세팅까지 전 과정을 일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욕실 전문 시공팀 또는 개인 시공자를 섭외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비용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공 견적에 휘둘리기보다는 좋은 시공팀 또는 좋은 시공자들을 섭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분명히 각 공정별로 특화된 숙련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시공업체 선정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각 공정별로 시공자들을 각각 따로따로 섭외하는 편이 좋고,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일괄 욕실 시공팀을 경유하는 편이 좋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일괄 욕실 시공자를 섭외하는 편이 좋습니다. 욕실 공사 방법은 크게 올 철거 방수 후 떠붙임 공법으로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과 기본 철거 후 덧붙임 공법으로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그 이후 진행될 도기 및 기구 세팅이나 천장 시공에는 어떤 타일 시공법을 선택하시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올 철거는 말 그대로 욕실에 있는 기구와 천장을 포함해서 타일까지 모두 걷어내는 걸 의미하고, 특별히 배관의 이동이나 교체 작업이 없다면 방수 작업부터 공정이 시작됩니다. 작업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공정 자체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으나 잘만 시공된다면 내구성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공법이니, 현장이 15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이거나 장기간 거주할 계획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 철거 방수부터 새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국내 건축의 특성상 이 경우 보통 타일 시공은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되며, 시공 난이도가 일반 덧붙임 시공에 비해 높아서 시공자의 숙련도가 요구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재의 사용도 시공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공자의 역량과 경험 등에 따라서 완성도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덧붙임 시공을 강요하는 시공자에게는 억지로 올 철거 후 떠붙임 시공을 요청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 철거는 올 철거와 달리 타일은 그대로 두고 기구 및 천장만 철거하는 방법으로, 올 철거와 달리 방수 작업이 수반되지 않으며 타일 시공은 세라픽스와 같은 타일 본드를 이용해서 기존 타일 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앞서 설명드렸던 떠붙임 시공에 비해서 작업이 수월하고 시간도 적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덧붙임 시공을 하려면 반드시 기존에 시공된 타일이 잘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새롭게 리모델링이 됐지만 내구성은 이미 15년, 20년이 흐른 시점의 상태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시공 후 타일의 탈락이나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올 철거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이번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비용과 시간을 좀 더 들이더라도 올 철거 방수 작업 후 떠붙임 공법으로 타일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 밖에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벽 타일은 남기고 바닥 타일만 철거, 방수하는 방법과 욕조 자리를 샤워부스로 만들기 위해 욕조 부분만 철거, 방수 후 시공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시공 전문가와 현장을 직접 보고 진단해서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공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업계에서는 떠붙임 시공은 떠바리 시공으로, 덧붙임 시공은 덧방 시공 등의 은어로 불리기 때문에 상담할 때 이러한 현장 용어들을 적절히 구사할 줄 알아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올 철거 후 떠바리 시공을 하실 계획이라면 시공자 선정 시 반드시 떠바리 시공에 숙달된 경험 많은 기술자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욕실 공사의 방법 설정과 시공자 선정까지 모두 완료됐다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선정하고 구매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직영 공사의 경우 본인이 직접 타일 및 욕실 자재 판매 업체를 찾아가 발주를 해야 하는데 애써 전시장까지 찾아오셨지만 막상 고르려니 뭘 골라야 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필요한 품목 정리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물량 산출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파트는 욕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고르는 데 가이드가 될 만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단가, 예산, 견적에 관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일반적으로 벽타일, 바닥타일, 양변기, 세면대, 장, 거울, 수전, 파티션, 욕조, 천장 및 액세서리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청소관, 청소솔, 장애인용 손잡이, 그리고 호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면도경 등의 선택 품목들도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타일 시공에 필요한 본드, 압착 시멘트, 백시멘트, 드라이픽스, 에폭시, 줄눈, 시멘트, 모래, 벽돌, 레미탈, 몰딩, 유가 등의 부자재와 마감재도 함께 발주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와 같은 자재 구매 업체로부터 나름대로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공사를 맡은 시공자로부터 품목과 수량을 확인받은 뒤 발주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추가 주문이나 반품 등의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부자재는 논외로 하고 부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주요 자재들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타일 선정 가이드. 우선 타일은 재질과 용도에 따라 크게 도기질, 자기질, 그리고 폴리싱과 포세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기질 타일은 실내 벽면에만 시공이 가능하고 자기질 타일은 실내 벽면과 바닥에 시공이 가능하고 포세린과 폴리싱 타일은 실내외 벽면과 바닥 모두 시공이 가능합니다. 고로 욕실 벽면은 이론적으로 도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포세린 폴리싱 타일 모두 시공이 가능하고 바닥은 도기질 타일을 제외한 자기질 타일과 포세린 폴리싱 타일의 시공이 가능하지만 유광인 폴리싱 타일은 욕실 바닥으로 쓰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보통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도기질 타일은 욕실 벽, 주방 벽과 같은 실내 벽면에 시공하기 좋은 100에 300, 250에 400, 300에 600각 등의 사이즈로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욕실 벽면에 시공했을 때 다른 재질의 타일보다 시공성, 완성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단가는 사이즈가 커질수록 비싸지는 경향이 있고 청소관리나 심미적인 특성 때문에 요즘은 작은 사이즈의 타일보다는 비교적 큰 사이즈인 300에 600각 타일이 일반적인 욕실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표준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욕실 벽면과 바닥에 모두 시공이 가능한 자기질 타일은 보통 벽 타일인 250에 400각, 300에 600각 타일의 줄눈 배열에 맞춰 200에 200, 그리고 300에 300각 사이즈로 제작이 되고 있고 물론 400각이나 500각과 같은 더 큰 사이즈로도 제작이 되고 있지만 국내 일반적인 3, 40평대의 아파트의 욕실 사이즈를 감안했을 땐 물구배를 잡기에는 300에 300각 사이즈까지가 가장 적당합니다. 벽타일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국내 아파트 욕실 바닥 타일로는 자기질 타일이 시공성, 완성도, 실용성,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이고 요즘은 300에 600각 벽타일과 짝을 맞춰 300에 300각 자기질 타일의 수요가 가장 높습니다. 이 조합의 경우 거의 모든 면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디자인적으로 큰 특색을 나타내기가 어렵고 벽과 바닥을 같은 디자인으로 맞추기 어렵다는 한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보다 심미적인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표준적인 조합에서 벗어나 모자이크 타일과 같은 소형 타일 또는 600각 사이즈 이상의 포세린 타일과 같은 대형 타일들을 선정할 경우 보다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벽과 바닥을 모두 같은 타일로 통일시키기에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시공성이나 관리의 용이성, 실용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용도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 4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겠다면 개인적으로는 줄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모자이크 타일보다는 대형 타일을 시공하는 쪽을 조금 더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일 줄눈 관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난 줄눈 곰팡이 제거 방법에 관한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일의 재질과 사이즈를 정했다면 취향에 따라 디자인과 컬러 그리고 유무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타일 표면이 유광이냐 또는 무광이냐의 차이로 관리가 특별히 더 편하고 불편하고의 차이는 미미하고 바닥 타일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무광 타일만 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타일로 띠를 만든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패턴을 만든다거나 또는 단을 나눠서 시공하는 식의 포인트 기법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타일로 포인트를 잡는 방식은 요즘 욕실 트렌드 방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 욕실에 시공된 타일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300에 600각 도기질 벽 타일과 300각 자기질 바닥 타일의 표준적인 조합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안방 욕실 타일은 무광의 비앙코 까라라 디자인으로 거실 욕실 타일은 역시 무광의 테라조 디자인으로 선정, 시공해서 베이스를 깔았고 각 욕실의 벽면과 바닥면의 컬러와 디자인을 일치시켜서 자칫 베이스로부터 올 수 있는 산만함을 최소화했습니다.
선정된 타일들은 일반적인 포세린, 폴리싱 타일에 비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이상 타일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타일 비용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부자재 비용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특별함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고가의 400에 800각 또는 600각 포세린 타일에 비해 시공성이 좋아 타일을 시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시공 완성도를 확보하기보다 수월하고 특별히 인건비가 상승하게 될 여지가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타일들은 한 박스로 1.44배, 즉 1.44제곱미터의 면적을 시공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한두 평대 욕실은 12박스에서 15박스의 벽타일과 2박스에서 4박스 정도의 바닥 타일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이 사용하는 욕실이기 때문에 깔끔한 화이트와 온화한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로 선정했고 타일에서 절약한 비용을 지나치게 요란하지 않는 선에서 장과 거울, 그리고 수전과 액세서리 등에 분배했습니다. 타일에 관한 이야기는 다양한 샘플들과 비교하며 훨씬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 분량 조절 차원에서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는 향후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도기, 장, 거울, 샤워기, 선반, 천장, 샤워부스, 욕조 등 타일을 제외한 나머지 욕실 자재 선정에 필요한 내용이 이어집니다.